어떤 이야기들은 시대가 변하려 할 때에만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명성도 추종자도 유명해지고자 하는 의도도 없었던 평범한 한 남자가 삶과 죽음의 경계를 잠시 넘나들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끝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돌아왔을 때 그는 더 이상 자신만의 것이 아닌 이미지, 감각, 그리고 확신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가 받은 수많은 환상 중에서도 가장 강렬했던 것은 2026년 한국의 정신적 미래였습니다. 파괴가 아닌 심오하고 조용하지만 필연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5가지 예언. 만약 당신이 뭔가 다른 기운을 느낀다면 어쩌면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온 데에는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경험과 그로 인해 얻은 깨달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간단하지만 진심 어린 부탁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 콘텐츠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여러분의 비전, 믿음 혹은 내면의 용기를 북돋아 준다면 이 공간을 후원하고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처럼 보이는 것 너머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단순히 채널을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목적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은 예상치 못하게 시작되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의식이 완전히 사라졌고 그 후 고통 없이 떨어지는 듯한 감각이 느껴졌다. 그는 두려움이 전혀 없었고 마치 세상이 꺼진 듯한 절대적인 고요함만이 있었다고 묘사했다.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의 빛이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공격적이지도 않고 눈부시지도 않았지만 살아있는 빛이었다. 그 빛에 다가갔을 때 그는 어떤 얼굴도 보지 못했고 사람의 목소리도 듣지 못했다. 일어난 일은 달랐다. 마치 진실이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기억되는 것처럼 정보가 그의 의식 속으로 직접 주입되는 것을 느꼈다. 이러한 상태에서 그는 일부 국가들이 인류 역사의 특정 순환 속에서 특정한 영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가 본 바에 따르면 한국은 2026년을 집단적인 영적 각성의 주요 거점 중 하나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는 전통적인 종교적 각성이 아니라 내면의 힘, 조상에 대한 의식, 그리고 침묵 속에서 감내해온 고통의 패턴을 깨뜨리는 것과 연결된 더욱 심오한 의미의 각성입니다. 그가 받은 첫 번째 충격적인 예측은 명확했습니다. 2026년에는 많은 한국인들이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 즉 기계적인 삶에 대한 권태감을 느낄 것이라는 예측이었습니다. 단순히 스트레스나 육체적 피로가 아니라 영혼의 고가를 느낄 것이라는 예측이었습니다. 늘 규칙과 사회적 기대, 정해진 길을 따라 살아온 사람들은 과연 이런 삶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인지 조용히 의문을 품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러한 불편함은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그는 젊은이들과 어른들이 감히 묻지 못했던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남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 너머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그해 가장 깊이 와닿는 질문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언은 강한 안도감을 안겨주었습니다. 2026년에는 수치심, 죄책감, 그리고 비교의식과 관련된 오래된 감정적 고통이 힘을 잃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환상 속에서 사람들은 슬픔이 아닌 해방감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집단 심리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부족함이라는 무게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치료, 영적 수행, 자기 성찰의 순간들, 심지어 개인적인 위기조차도 치유로 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존재하기 위해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세 번째 예측은 가장 강렬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현자들의 상징적인 귀환을 보았습니다. 단순히 전통적인 무당뿐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내면의 깊은 지혜에 눈을 뜨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사, 예술가, 평범한 노동자, 부모들이 더욱 진실하고 더욱 생생하게
그리고 두려움 없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성은 더 이상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 숨쉬게 됩니다. 2026년 한국에서는 고요함, 자연, 소박한 의식, 그리고 내면의 연결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이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영혼의 필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네 번째 예언은 모두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인간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족관계가 회복되고 어려운 대화가 오가고 오랜 침묵 끝에 사과가 이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예언은 2026년이 많은 사람들이 내면의 강인함이란 마음을 굳게 먹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느끼는 것임을 깨닫는 해가 될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취약함이 더 이상 약점으로 여겨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 일하고 심지어 꿈꾸는 방식까지 변화시킬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언은 이야기의 이 시점에서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예언이 주는 느낌은 매우 강렬합니다. 그는 이 마지막 환상이 단지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징조에 귀 기울이는 선택받은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운명과 집단의 운명을 연결하는 것이며 온전히 실천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다섯 번째 예언, 모든 예언 중에서 가장 심오하고 변혁적인 예언에 대해 우리는 이 메시지의 다음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아마 우연은 아닐 겁니다. 어떤 이야기들은 단순히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드러날 진실은 당신이 미래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다시 몸으로 돌아왔을 때 승리감이 아닌 책임감이 느껴졌다. 마치 그의 손에 무언가가 놓인 듯했고 그것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임사체험 이후 며칠 동안 그 이미지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선명해졌다. 마치 미래가 겹겹이 드러나는 듯했고 그의 의식은 그 경험에 적응해 나갔다. 다섯 번째 예언, 그저 느낌으로만 느껴졌던 예언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외부 사건뿐 아니라 2026년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내려야 할 내면의 결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 충격적인 다섯 번째 예언은 2026년이 강렬한 분리의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폭력적인 사회적 분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영적 길로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들은 옛 세상, 즉 통제, 두려움, 외부적 인정이라는 낡은 구조에 매달리려 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돌이킬 수 없는 내면의 도약을 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내다보았습니다. 편안한 중간지대는 없을 것입니다. 삶은 내면의 위치 설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개인은 자신의 본질이 부르는 소리에 귀 기울이거나 변화에 저항하면서 점점 더 큰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러한 분리가 일반인에게는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같은 집에 살고 같은 도시에 살더라도 내면의 현실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는 2026년쯤에는 많은 한국인들이 내면의 성장을 거부하는 사람과는 함께 걸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관계는 싸움이나 증오 없이 단지 공감대가 부족해서 자연스럽게 멀어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고통스럽겠지만 이는 더 진정한 관계를 위한 공간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가 받은 또 다른 강렬한 이미지는 시간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시간이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느꼈다. 하루하루가 더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결정을 내릴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하며 미루는 습관은 큰 정신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세상이 더 잔혹해져서가 아니라 영혼이 더 이상 무시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2026년 한국은 조용한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뚜렷한 이유 없이 불안감을 느낄 것이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외부의 혼란 속에서도
묘한 평화를 느낄 것이다. 그는 또한 깊은 감동을 주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전 세대보다 훨씬 일찍 내면의 힘을 깨닫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단순히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들도 있었겠지만 그의 비전 속에서 바로 이 젊은이들이 옛 세상과 새로운 세상을 잇는 다리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불편하지만 필요한 질문들을 던질 것이고 그 질문들을 통해 불변처럼 보였던 구조들을 변화시킬 것이었습니다. 그 비전의 중요한 부분은 침묵의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2026년에는 침묵이 영적인 안식처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요된 침묵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침묵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는 소음, 화면, 그리고 외부의 의견으로부터 벗어나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침묵 속에서 많은 해답이 떠오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강렬하고 빠른 속도로 유명한 한국이 멈추는 것의 가치를 재발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멈춤을 나약함이 아니라 용기의 행위로 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통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고통이 다시 떠올라 결국 완전히 치유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가족의 트라우마, 마음의 상처, 억압된 기억들, 이 모든 것들은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방하기 위해 나타날 것입니다. 2026년에는 고통에서 도망치는 것보다 직면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도 내면을 들여다보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오랫동안 지속될 심오한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이미지는 사람들이 한밤중에 심장이 두근거리며 깨어나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안감이 아니었습니다. 내면의 부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렬한 꿈을 꾸고 상징적인 만남을 경험하며 데자비 현상을 느꼈습니다. 영성은 지나치게 신비롭지 않고 오히려 친밀하고 개인적인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사람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인도받았습니다. 그는 2026년이 쉽지 않은 한 해가 되겠지만 진정한 변화의 해가 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가면이 벗겨질 것입니다. 사회적 차원뿐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도 말입니다. 늘 강해 보이던 사람들도 자신이 지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늘 방황하던 사람들은 뜻밖의 명료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면의 힘은 더 이상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의 필수 요소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는 이러한 예측들이 확정된 운명이 아니라 가능성 있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했다는 것이다. 제시된 미래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하나의 초대였다. 두려움 대신 자각을, 산만함 대신 현재의 집중을, 겉모습 대신 진실을 선택하라는 초대였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한국은 집단적인 내면 변화의 조용한 본보기가 되기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 강요가 아닌 개인의 각성을 통해서 말이다. 그가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의 마음속에서 마지막으로 강렬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메시지를 듣는 것은 아니겠지만 듣는 사람들은 분명 다른 무언가를 느낄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이해가 되네 라고 말하는 듯한 내면의 깨달음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러한 감정을 느낀다면 어쩌면 당신은 이미 이 더 큰 움직임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야기가 더욱 심오한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2026년 각성에 앞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징후들과 용기를 가지고 이 의식의 문을 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 중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방법이 그것입니다. 그에게 보여진 이러한 징후들은 듣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느끼기에는 충분한 내용입니다. 2026년이 되기도 전에 그는 그 징조들이 거창하거나 극적인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예정된 공개 행사나 명확한 발표는 없을 것이다. 그가 본 바에 따르면 각성은 아주 사적이고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시작될 것이다.
작은 내면의 변화들이 첫 번째 경고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더 이상 피상적인 대화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 불필요한 갈등에 대한 흥미를 잃는 것.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려는 욕구가 커지는 것. 이러한 것들이 그 과정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첫 번째 신호가 될 것이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어도 묘한 외로움을 느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것은 사회적 고립이 아니라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과의 내면적 단절이었다. 2026년에는 이러한 감정이 더욱 심화되어 각자가 더욱 진실된 무언가를 추구하게 될 것이다. 어떤 이들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으로, 또 어떤 이들에게는 끊임없는 불안감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불편함이 삶의 방향으로 바뀔 것이다. 그가 받은 매우 분명한 신호는 몸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몸은 영적인 메신저가 될 것이라는 신호였죠. 갑작스러운 피로감, 휴식에 대한 욕구 증가, 식욕 변화, 과도한 자극에 대한 민감성. 이 모든 것은 질병이 아니라 조정 과정입니다. 집단 의식이 스스로를 정화하는 과정에서 몸은 이 과정을 함께할 것입니다. 2026년에는 몸의 신호를 무시하면 감정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고, 반대로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균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꿈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생생하고 상징적인 꿈을 꾸고 깨어나는데 그 꿈들은 잊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물, 길, 문, 조상, 은은한 빛 또는 미지의 풍경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이러한 꿈들은 문자 그대로의 예언이 아니라 그 순간의 영적 흐름과 일치하는 무의식의 메시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무언가가 자신의 선택을 인도하려는 듯 꿈에서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징조들을 기록하고 되짚어보고 존중하는 사람들은 낮 동안 더 명확한 사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징후는 감정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극복했다고 생각했던 옛 감정들이 다시 떠오를 것입니다. 과거의 슬픔, 어린 시절의 두려움, 잊었던 원한 등이 말입니다.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이는 퇴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2026년에는 영혼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도망치지 않고 감정을 느낄 용기가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감정들이 머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작별 인사를 하러 오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속도를 늦춰야 할 필요성을 느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모든 것을 멈추라는 의미가 아니라 속도를 조절하라는 것입니다. 활력을 고갈시키는 직업, 일상, 그리고 책임들이 더욱 무겁게 다가올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삶의 방향을 바꾸고 싶어 할 것이고, 어떤 이들은 단순히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2026년에는 내면의 의미가 없는 성공은 그 빛을 잃을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얼마나 성취했는가? 라는 질문이 아니라 이 삶을 살면서 나는 어떤 기분을 느끼는가? 라는 질문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가장 미묘하면서도 강력한 신호 중 하나는 직관일 것이다. 깊은 느낌에 기반한 결정이 오로지 외부 논리에만 의존한 결정보다 더 정확하다는 것이 입증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는 사람들이 죄책감 없이 아니오라고 말하고 고통스러운 것에서 거리를 두고 이전에는 위험해 보였던 길을 선택하는 것을 보았다. 내면의 자신감이 조용히 강해지는 것이다. 또한 집단적인 징후들도 있었다. 그는 영성, 자아인식, 내면 치유와 관련된 주제들이 대화, 예술, 심지어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느꼈다. 이는 과장된 신비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로서 말이다. 한국 사회는 감정, 정신 건강, 삶의 목적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며 오랜 금기를 깨뜨릴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이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이 이러한 징후를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어떤 이들은 이를 무시하려 들며 더욱 정신을 산만하게 하고
내면의 모든 공간을 외부 소음으로 채울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2026년은 무겁고 혼란스럽고 지치는 한 해로 느껴질 수 있다. 이는 벌이 아니라 내면의 저항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하지만 두려움 속에서도 귀 기울이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2026년은 심오한 성장을 위한 관문이 될 것이다. 환상의 이 단계에서 그가 받은 마지막 메시지는 분명했다. 아무도 강제로 깨어나지 않을 것이다. 부름은 부드럽지만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삶은 외치기 전에 속삭일 것이다. 그리고 저항할수록 불편함은 더욱 커질 것이다. 하지만 언제나 선택은 있을 것이다. 그는 선택받은 사람들이 우월하다는 의미에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느끼고 변화하고 더 이상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놓아줄 수 있는 사람들. 평범한 삶을 사는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더 이상 자신을 버리지 않을 만큼 충분한 내면의 용기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바로 이 용기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2026년에 내면의 문을 통과하기로 결심한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그 선택 이후 그에게 보여진 미래에 대한 모습은 우리가 힘, 운명, 그리고 희망을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2026년을 넘어 미래를 내다보았을 때 그는 두려움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는 완벽하지도 어려움이 없는 것도 아니었지만 현실이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깨달음은 외부 사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름에 응답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의 내면 상태에 있었습니다. 2026년이라는 영적인 문을 통과할 용기는 각자가 자신의 삶, 고통, 그리고 존재의 의미와 관계 맺는 방식을 변화시킬 것이었습니다. 그는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이 세상과 고립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오히려 그들은 더욱 현재에 충실하고 더욱 깨어있고 더욱 확고해질 것이다. 내면의 힘은 더 이상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단순한 선택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거짓말하는 것이 더 쉬울 때 진실을 말하고 자신의 한계를 존중하고 영혼을 고갈시키는 관계를 끊고 내면의 고요함을 지키는 것과 같은 선택들 말이다. 2026년, 진정한 힘은 침묵 속에서 그러나 흔들림 없이 나타날 것이다. 가장 인상적인 이미지 중 하나는 사람들이 남들의 판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눈빛에는 평온함이, 자세는 더욱 안정되어 있었다. 이들이 반드시 더 부유하거나 더 유명해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에게는 드문 무언가, 바로 내면의 조화가 있었다. 그들의 생각, 감정, 행동이 일치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화는 외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그는 또한 이러한 각성의 시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다르게 인식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더 이상 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은 비난이 아니라 일시적인 스승으로 이해될 것입니다. 이는 실패, 상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변화에 대한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에 따르면 한국은 의식적인 회복력의 조용한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이 비전의 또 다른 중요한 핵심은 세대를 초월한 치유였습니다. 그는 2026년에 각성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뿐 아니라 가족 내의 오래된 상처까지 치유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침묵, 감정적 경직,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패턴들이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더욱 충실해지고 자녀는 더욱 진솔해질 것입니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깨달음에서 비롯된 변화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영향은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질 것입니다. 그는 또한 영성이 실생활과 분리된 것이 아니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거창한 연설이나 복잡한 의식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성은 우리가 일하고 듣고 걷고 시간을 대하는 방식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것입니다.
2026년 이후에는 단순한 것이 신성해질 것이며 이는 성공과 행복을 정의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비전 전체에 끊임없는 희망이 스며들어 있었다. 순진한 희망이 아니라 깊이 뿌리 내린 희망이었다. 세계적인 불확실성에 직면하더라도 내면의 자각을 강화한 사람들은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외부 상황과 상관없이 결코 빼앗길 수 없는 내면의 공간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확신이 그들의 진정한 안식처가 될 것이다. 그 경험의 끝에서 그는 5가지 충격적인 예언이 특정한 사건이나 날짜, 구체적인 결과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선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잠드는 대신 깨어나기를 선택하는 것, 도망치는 대신 느끼기를 선택하는 것, 거짓된 안락함 대신 진실을 선택하는 것. 그가 본 것에 따르면 2026년의 한국은 거대한 재앙이나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심오하고 조용하며 변혁적인 내면의 움직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가 이 경험을 통해 전한 마지막 메시지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했습니다. 미래는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내면의 강인함, 현재에 대한 집중력, 그리고 용기를 기르는 사람들은 2026년을 무사히 넘길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열어갈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당신은 단순한 방관자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이유를 이해하기도 전에 소명을 느낀 분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장 모든 해답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양심이 속삭이기 시작한 것을 외면하지 마십시오.